말도 안 되는 소리. 한글이 무슨 위대한 문자라고? 그냥 우리 한자의 아류작에 불과한 걸 가지고. 저는 MIT 강의실에서 들려온 이 격앙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웠던 언어학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던 그 순간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평소 다양한 언어와 문자 체계에 관심이 많아 세계 각국의 문자를 연구하고 있었죠. 많은 분들이 MIT를 공대로만 아시겠지만 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학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언어학과에서의 일상은 늘 흥미진진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언어와 문자 체계를 접하면서 인류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문자들에 감탄하곤 했죠. 특히 각 문자가 가진 독특한 철학과 과학적 원리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글이라는 문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옆자리에 놓인 K-팝 관련 잡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잡지에 쓰인 한글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다른 문자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하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모양새가 마치 현대 디자이너가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세계 문자 중에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연히 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언어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문자 체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동아시아 학생들과 같은 조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첫 모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제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한글요? 그거 우리 한자에서 베낀 거잖아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죠. 한국인들, 아직도 주민등록증에 한자 이름 쓰잖아요. 결혼식에서도 한자 쓰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 문화가 원조니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글의 독창성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더욱 격렬하게 반박했죠. 자꾸 한글이 독창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아직도 한국에서 한자를 쓰는 거죠? 다 중국 문화의 영향 아닌가요? 다른 나라 학생들은 이런 분위기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학술적인 토론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변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구원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우리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는 거였죠.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와 한글의 미래였습니다. 이 강연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강연 당일 강의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미래의 문자 체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학생들도 와 있었는데 여전히 큰 소리로 한글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강연이 이 팽팽한 대립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단에 오르시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언어의 미래와 한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진 특별한 가치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뒷자리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유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한글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그냥 중국 문화를 베낀 것에 불과한데. 교수님은 잠시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학생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그중 가장 앞에 앉아있던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리웨이였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한자도 우리 것을 쓰고 문화도 우리 것을 따라했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자를 보고 만든 거라고요. 리웨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짓도 거칠어졌습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이 K-팝이니 뭐니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우리 중국 문화를 베낀 거예요. 한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학생, 혹시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어떤 점에서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리웨이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중요한 자리에서 한자를 쓰잖아요. 이게 다 증거라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한자 사용이 현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글의 독창성이나 가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죠. 오히려, 아니요. 리웨이가 다시 한번 교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교수님도 우리 중국의 5천년 역사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순간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몇몇은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글의 과학성과 그 가치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웨이 학생의 의견도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될 것 같네요. 리웨이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때때로 비웃음을 띤 시선을 교수님께 보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 자료들은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특히 한글의 제자 원리와 그 과학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한글 창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문자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이 거짓말입니다. 리웨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이라는 사람은 원래 조선족입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조선족이 만든 거예요. 이걸 마치 독자적인 문자인 양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리웨이 학생,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관련 역사 자료나 학술 연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리웨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국은 5천년 문명국가입니다. 한자가 없었다면 한글 같은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지금도 한국에서는 중요한 문서에 한자를 쓰잖아요. 이게 바로 증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습니다. 스크린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가 떴습니다. 보시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세계 문자역 사상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의 제작 원리와 철학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리웨이와 그의 친구들은 비웃음을 띤 채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았습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창제는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갑자기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과학적인 원리입니까? 우리 한자야말로 수천 년의 철학이 담긴. 교수님은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 언어학자들의 한글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벨기에의 유명한 언어학자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한글의 제자 원리를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리웨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서양 사람들이 뭘 안다고 동양의 문자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교수님은 그의 말을 부드럽게 제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그럼 동양의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가 쓴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은 문자 발명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례 중 하나다. 단순히 다른 문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과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 문자 체계이다.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교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고도 부정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자가 없었다면 한글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없었다면. 교수님은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AI 시대의 문자 체계에 대한 최신 연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 AI 기술 발전에 있어 한글의 체계성과 논리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기술의 관점에서도 한글의 가치는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강의실은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리웨이와 그의 친구들은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이날의 강의는 단순한 문자 연구를 넘어 문화적 편견과 학문적 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교수님이 한글의 디지털 시대적 합성에 대해 설명하실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글이 가진 가장 혁신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각각의 글자가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어 있죠. 글인에는 한글 자음의 제작 원리가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들,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해가는 체계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웨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조소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진지한 관심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필기를 시작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글의 모듈화 시스템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천 개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는 현대 컴퓨터 시스템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말에 리웨이는 확연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처음부터 이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발견된 특성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제 당시부터 이 모든 원리가 계획되고 설계되었다는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웨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있던 중국 친구들도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글이 세계 문자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자, 창제 원리, 창제 목적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라는 점, 그리고 그 목적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족과 귀족만이 아닌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이 말에 리웨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한자와 한글은 어떤 관계인가요? 제 말은 정말로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교수님은 이 질문에 매우 기뻐하시는 듯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화는 결코 진공 속에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던 환경에서 한글이 탄생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글이 완전히 새로운 원리와 철학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같은 재료로도 전혀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현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한글의 체계성을 연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 기술 발전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리웨이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때때로 자신의 노트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리웨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 날 캠퍼스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서관 한켠에서 리웨이가 혼자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글 교재와 함께 어제 강연에서 들은 내용을 빼곡히 정리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리웨이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 사실 어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였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리웨이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어제 강연이 끝난 후 밤늦게까지 한글에 대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중국 문화의 우수성만 주장하다 보니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특히 한글, 정말 대단한 발명품인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은 다른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웨이와 함께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 작은 한글 스터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리웨이가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우수성은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이 글은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리웨이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점차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리웨이가 직접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서 한글 공부를 했고 때로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 원리가 놀랍습니다. 특히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게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리웨이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편견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위대한 문화는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편협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의 발표는 학교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다른 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글 학습 모임은 계속해서 확대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리웨이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가 전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한국학과로 전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중국 문화의 아류작이라고 생각했던 한글이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요. 리웨이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함께 공부하던 중국 유학생들도 하나둘씩 한글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스터디 모임은 이제 정기적인 학술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리웨이가 중국 내 SNS에서 시작한 한글 이해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한글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공유했고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혜와 창의성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그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리웨이의 게시물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차츰 그의 진정성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도 한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 줄 몰랐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리웨이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 세계를 품다라는 제목의 이 책자에는 그의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자를 중국의 여러 대학에 보냈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글의 전도사가 되었네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여러분, 한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리웨이의 이야기처럼 그 가치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훈훈한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